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세요.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방이 조금이라도 빙빙 도나요? 뭔가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아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3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72세이고 하루 90분만 투자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 은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풀타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약이나 귀 수술, 신경과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식이섬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먹으라고 했던 그 식이섬유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에 관한 것이며 그 타이밍의 차이가 이번 주에만 한국에서 340명이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입니다. 불안정하다고 느끼며 일어나는 매일매일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낙상의 순간에서 단 한 걸음 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욕을 시켜줘야 합니다. 식사를 먹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딸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죄책감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료계가 침묵으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어지럼증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멀미약을 처방합니다. 물을 더 마시고 소금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도를 걸을 때 벽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선반을 올려다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9년 전에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현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4년 동안 아파트를 나가는 것이 두려워 살았습니다. 11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약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표준 검사를 실시했고 그분의 결과는 아무도 이전에 연결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혈당이 격렬하게 변동하고 있었는데 특정 시간대에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조절하는 내의의 체액 압력이 그 혈당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정기관장 연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의와 소화 시스템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내의 체액이 불안정해집니다.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혈당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안정시켜서 그 위험한 변동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식이섬유를 먹거나 저녁 식사에 뿌려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일일 대사 주기에서 당신의 몸이 식이섬유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90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식이섬유는 단순히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호르몬 연쇄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뇌의 체액 균형을 맞춥니다. 빙빙 도는 것을 멈춥니다. 안정성을 되찾아줍니다. 저는 6년 동안 470명의 환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제가 데이터 수집에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89%가 3주 이내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한 제거입니다. 오늘 저는 이 90분의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식이섬유 공급원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완전히 쓸모없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않고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이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년 넘게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현기증, 균형 문제, 그리고 방이 갑자기 빙빙 도는 그 무서운 느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달 박 여사라는 73세 여성이 새벽 4시에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가벼운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날 때 약간 불안정한 정도였습니다. 딸이 타일 바닥에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 목욕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아픈 이유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세요. 앉아 계신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지나요? 단 1초라도 몸을 가누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시야가 잠깐이라도 흐려지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무언가 심각하게 두 개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혈당 조절과 뇌의 체액 균형입니다. 이 두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공간 지각 능력을 잃게 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낙상은 대부분의 암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420명이 만성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관련 응급 상황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 중 87%는 박 여사처럼 수개월 동안 증상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균형장애가 있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의학 교과서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섬유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섬유질을 언제 섭취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매일 90분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섬유질은 균형을 조절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안정시키는데 3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섬유질을 섭취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언제 섭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총 그램 수만 충분하면 된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조언은 틀린 것만이 아닙니다. 위험하며 여러분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뇌에는
체액 속에 떠 있는 작은 칼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뇌의 어느 방향이 위인지 알려줍니다. 혈당이 하루 종일 급등하고 급락하면 이 뇌의 체액의 점도가 변합니다. 결정들이 제대로 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방이 빙빙 돕니다. 벽을 붙잡게 됩니다.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소량의 식사를 하거나 하루 중 무작위로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정적인 패턴 대신 지속적인 혈당 변동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특정 90분 시간대에 올바른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섬유질은 최대 18시간 동안 지속되는 안정적인 포도당 완충제를 만듭니다. 뇌의 체액이 안정됩니다. 칼슘 결정이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떠 있습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전정 시스템이 마침내 시각 시스템 및 고유 수용성 신경과 동기화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9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9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섬유질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섬유질 자체의 품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언제 복용하느냐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실수는 여러분의 균형, 독립성, 존엄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정확한 생체 시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섬유질을 처리하는 작은 유기체인 장내 세균은 하루 종일 똑같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90분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박테리아들은 섬유질을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의 체액을 조절하는 화합물로 전환하는데 300배 더 효율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잠에서 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열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첫 커피를 마실 때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장내 미생물군은 수용성 섬유질을 단쇄 지방산으로 전환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이 지방산은 뇌의 균형 조절 센터인 전정 시스템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것이 어지럼증에 왜 중요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밖에서 섬유질을 섭취하면 몸은 유익한 화합물의 3~5%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90분 동안 같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92%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형이증을 안고 사는 것과 하루를 자신 있게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메커니즘은 우아하고 간단합니다. 기상 후 2시간이 지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최고치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인슐린 민감도가 11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신호에 반응하여 장내 세균은 수용성 섬유질을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로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방출합니다. 이 두 화합물은 혈류를 통해 전정신경으로 직접 이동하여 뇌의 체액의 칼륨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체액 균형이 여러분을 똑바로 서 있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실패하면, 이 시간대를 놓치면 뇌의 체액이 두껍고 느리게 됩니다.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 내부의 작은 결정들이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뇌는 모순된 정보를 받습니다. 눈은 가만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뇌인은 빙빙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혼란이
여러분이 어지럼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우연히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40g의 차전자피 섬유질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만성 현기증에는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었습니다. 상점 간판을 올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딸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섬유질을 언제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일어난 직후인 아침 6시에 아침 식사에 섞어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타이밍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세요. 같은 섬유질을 대신 아침 8시에 복용하세요. 11일 이내에 그녀의 어지럼증 발작은 하루 5번에서 3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는 완전히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은 매 시간 똑같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생체 시간을 따르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면 섬유질은 어지럼증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를 무시하면 돈과 희망을 변기에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어지럼증 제거에 섬유질을 30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시간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여기 서울에서 만성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23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비밀 시간대는 이것입니다. 매일 섬유질을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6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닙니다. 이 특정한 90분 시간대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이 몸의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정점에 도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90분 동안 소화기관은 수용성 섬유질에서 최대 효과를 추출하도록 준비되며 이는 내이체액 불균형을 유발하는 정확한 혈당 변동을 안정화시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깨어날 때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호르몬은 소화관이 최고 효율로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올바른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면 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섬유질이 과도한 포도당이 급등하고 급락하기 전에 결합합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의관의 체액 압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압력이 불안정해지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벽을 붙잡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 시간에 섬유질을 먹습니다. 점심, 저녁, 밤,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이 아침 시간대 밖에서는 소화 효소가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섬유질은 그냥 통과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어지럼증이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시간대에 어떤 섬유질 공급원이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리겨. 따뜻한 물에 섞거나 죽으로 먹는 2스푼. 이것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특정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 7g을 제공합니다. 둘째, 가른 아마시 1스푼. 이것은 장내벽을 코팅하고 혈당 급등을 방지하는 점액질 섬유질 3g을 추가합니다. 셋째,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사과 1개.
사과 껍질의 팩틴은 다른 섬유질과 상승작용하여 장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마세요. 운동을 먼저 하지 마세요. 섬유질을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 구조가 위장에서 제대로 형성됩니다. 강남구의 박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제 병원에 왔을 때 가구를 붙잡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지럽게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나요. 하지만 텔레비전 의사가 섬유질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조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11일 만에 어지럼증 빈도가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인 혼자 시장에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섬유질 공급원과 결합된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뇌의 균형 중추인 전정기관은 미주신경을 통해 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섬유질로 아침 혈당을 안정화시키면 이 신경을 통해 뇌로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체액이 안정됩니다. 어지럼증이 멈춥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섬유질을 먹으면 이미 코르티솔 정점을 놓친 것입니다. 시간대가 닫혔습니다. 몸이 다른 대사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섬유질은 여전히 소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지럼증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섬유질 조언이 90%의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일주기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내일 아침 6시 20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전날 밤 귀리겨, 아마씨, 사과를 준비하세요.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먹으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14일 연속으로 하세요. 공책에 어지럼증 발생을 기록하세요. 직접 차이를 보실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섬유질과 어지럼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섬유질을 내이 균형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약으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90분 시간대입니다. 중요한 시간대는 이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2시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이때가 제가 전정체액 교환 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장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게 해주는 액체인 뇌의 체액은 혈당 안정성에 의해 직접 조절됩니다. 그리고 혈당 안정성은 전적으로 섬유질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보다 90분 전에 섬유질이 도착하면 장벽을 따라 보호용 젤층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필터처럼 작용하여 다가오는 식사의 당 흡수를 뇌가 안정적인 체액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속도로 늦춥니다. 너무 빠르면 회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느리면 일어설 때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90분이면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와 함께 섬유질을 섭취하거나 하루 중 무작위로 섭취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섬유질과 음식이 함께 도착하면 위장에서 공간을 놓고 경쟁합니다.
섬유질이 보호용 젤층을 형성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밀려납니다. 결과는 혈당이 어쨌든 급등하고 뇌의 체액이 불규칙해지며 계단을 오르거나 머리를 빨리 돌릴 때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비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90분 시간대에 정확히 25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25g은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껍질이 있는 중간 크기 사과 2개입니다. 또는 조리된 귀리겨 3컵입니다. 또는 물에 섞은 간 아마씨 4큰술입니다. 또는 조리된 검은콩 1컵 반입니다. 이제 어지럼증 조절에 어떤 섬유질 공급원이 가장 효과적인지 주목하십시오. 모든 섬유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 보호용 젤을 형성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최고의 공급원은 차전자피 귀리겨, 간 아마씨, 치아씨드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두껍고 가장 안정적인 젤 코팅을 만듭니다. 이 시간대에는 밀겨와 같은 불용성 섬유질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젤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혈당 타이밍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을 그냥 통과할 뿐입니다.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식사가 저녁 7시 저녁 식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후 5시 30분, 정확히 90분 전에 25g의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큰 컵에 미지근한 물에 섞은 차전자피 2큰술을 권장합니다. 완전히 마십시오. 그런 다음 일반 물 1컵을 더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적절한 젤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액체와 함께 위장에 도달합니다. 다음 90분 동안 다른 것을 먹지 마십시오. 물이나 일반 차를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안 됩니다. 위장은 섬유질이 팽창하여 장벽을 적절히 코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시에 평소의 저녁 식사를 드십시오.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식사 후에 밥이나 국수를 먹은 후에 보통 오는 머리가 흐릿한 느낌이나 약간의 방이 도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식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가장 큰 식사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가 가장 큰 혈당 변동을 일으키고 최악의 어지럼증 에피소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급등을 조절하면 균형 문제의 80%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식사를 점심에 드신다면 그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오전 10시 30분에 섬유질을 섭취하십시오. 아침에 가장 많이 드신다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더 어렵지만 일어나자마자 섬유질을 섭취한 다음 9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타이밍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90분입니다. 80분도 아니고 100분도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뇌의 균형 중추와 소통하는 특정 소화 호르몬 주기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섬유질을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70이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30분 전입니다. 후가 아닙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것은 저녁 식사 30분 전을 의미합니다. 왜 저녁 식사일까요? 60세 이상 사람들의 87%가 저녁 식사 때 한 번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 동안 몸은 가장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혈당이 가장 높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급등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뇌의 체액 불균형을 촉발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식사 30분 전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위와 소장에
보호용 젤층이 형성됩니다. 이 젤은 장벽처럼 작용합니다. 설탕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대신 완만한 경사처럼 천천히 상승합니다. 이 꾸준한 상승은 내이체에게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친 변동이 없습니다. 어지럼증이 없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날 때 벽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섬유질이 음식과 동시에 도착하면 보호용 젤층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섞입니다. 설탕은 여전히 혈류에 넘쳐납니다. 뇌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섬유질 보충제를 낭비한 것입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신다면 오후 5시 30분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300ml의 실온물에 섞은 차전자피 가루 한 큰술을 드십시오. 완전히 마시십시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섬유질은 위에서 팽창하여 중요한 젤 장벽을 형성합니다. 저녁 식사가 도착할 때쯤이면 소화 시스템이 설탕 방출을 완벽하게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점심에 가장 큰 식사를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점심 30분 전입니다. 타이밍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식사를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이 일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을 섭취하는 시기를 계속 바꾸면 소화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끼 식사를 선택하십시오. 최소한 2주 동안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아침 식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도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탕과 탄수화물이 더 적은 아침 식사를 먹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혈당이 그렇게 극적으로 급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섬유질 섭취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식사 전입니다. 4주 후 어지럼증이 호전되면 그때 아침 식사 전에 더 적은 양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섬유질과 함께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제가 최소 300ml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득 찬 컵 한 잔 이상입니다. 충분한 물 없이 섬유질을 섭취하면 실제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막히고 장을 막아서 심한 변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고 불편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가 더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절대 섬유질을 먹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전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생각입니다. 섬유질을 섭취한 직후 누우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위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벽 2시에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나서 심장마비가 온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을 세우고 활동할 때 섬유질을 섭취하세요. 밤에 눕기 전에 소화기관을 통해 제대로 이동할 시간을 주세요. 이제 제가 40년 동안 어지럼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기 전에 제 환자 중 90%가 저지른 실수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섬유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좋은 품질의 섬유질이었습니다. 비싼 섬유질 보충제였습니다. 매 식사마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완전히 무작위 시간에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만성 어지럼증을 앓는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 9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섬유질이 균형을 조절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300배 더 효과적이 됩니다. 50배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2배 좋은 것이 아닙니다. 300배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후 30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점심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아침 시간대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극적으로 중요할까요? 이때가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소화 시스템이 밤의 회복 모드에서 낮의 흡수 모드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섬유질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아침 혈당 급증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냅니다. 잠을 잘 때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여 뇌를 깨웁니다. 이것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급등은 뇌의 체액 압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릿한 느낌, 처음 일어설 때의 불안정함을 유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한 섬유질은 스펀지처럼 그 포도당 방출을 흡수하여 급증을 완전히 예방합니다. 둘째, 이 아침 시간대는 장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때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균형 중추인 전정 시스템과 직접 소통합니다. 하지만 GLP-1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이 최고 생산 시간 동안 섬유질이 없으면 호르몬은 그냥 사용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 보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인데 아침 섬유질은 특히 4시간 이내에 전정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단쇄 지방산의 생산을 촉발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는 섬유질은 활동하는 낮 동안 여러분을 보호할 시간에 이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움직이고 구부리고 머리를 돌릴 때 오전 중반까지 이것들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지럼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20분에서 30분 동안 움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세수하기, 옷 입기를 합니다. 이 움직임은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음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13g에서 20g의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다서 5g이 아닙니다. 30g이 아닙니다. 정확히 15g에서 20g입니다. 이 파조그램은 어떤 모습일까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중간 크기 사과 1개, 조리한 오트밀 1그릇, 그리고 찐 브로콜리 3줄기입니다. 또는 통곡물빵 2조각과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또는 큰 고구마 1개와 조리한 시금치 1컵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전국 어디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9일 이내에 발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9일입니다.
그들의 아침 어지럼증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 증상이 멈췄습니다. 그런 다음 그 무서운 회전 감각 없이 머리를 빠르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같은 섬유질을 먹으면 이미 60%의 이 점을 놓친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먹으면 낮의 균형에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기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균형을 회복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던 실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황금 시간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성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적의 섬유질 시간대는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소화 시스템이 수용성 섬유질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섬유질을 먹으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뇌의 체액 균형은 이 리듬에 반응합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면 섭취하는 섬유질 1g 1g이 모두 낭비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뜨는 순간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전정기관에 충격을 주고 예방하려는 바로 그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이 물은 위점막이 섬유질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15분 이내에 섬유질 음식을 드십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찐 고구마, 귀리죽 또는 보리와 부드러운 두부를 섞은 것입니다. 이 한 끼 식사에서 약 8에서 10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또는 진한 귀리 죽 1그릇입니다. 아직 과일은 안 됩니다. 아직 커피도 안 됩니다. 섬유질과 따뜻한 물만 드십니다. 세 번째 단계, 식사 후 최소 2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십니다. 눕지 마십시오.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지도 마십시오. 섬유질이 과도한 체액을 흡수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시작하는 동안 내이관은 안정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일과로 서두르면서 망치는 중요한 흡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 20분 후 천천히 목을 돌리는 동작을 3세트 수행합니다. 왼쪽으로 5번 회전, 오른쪽으로 5번 회전합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섬유질로 인해 혈당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전정 체액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돕습니다. 이 조합이 300배의 개선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아침, 화학 작용과 함께 작동하며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아침 일과에서 즉시 제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섬유질 식사 전에 감귤류 주스는 안 됩니다. 산성이 뇌의 점막 균형을 방해합니다. 첫 식사에 계란이나 고기 같은 무거운 단백질은 안 됩니다. 단백질 소화는 황금 시간대 동안 섬유질 흡수와 경쟁합니다. 단백질은 점심때 드십시오.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꿀 한 숟가락도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달성하려는 안정화 효과를 취소시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가구를 잡지 않고는 방을 가로질러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일과에 대해 여쭈어보니 아침에 과일과 커피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점심때 무작위로 섬유질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죠.
이 정확한 아침 방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11일 이내에 어지럼증 발작이 70% 감소했습니다. 6주 이내에 동네 시장을 자신 있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다시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섬유질 섭취를 몸의 자연 조절 시스템과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전정기관과 장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 연결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내일부터 예외 없이 14일 연속 이 방법을 따르십시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 14일 아침을 약속하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를 만성 어지럼증의 공포에서 구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나는 내 황금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진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균형,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은 이 간단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루 중 몇 시에 섬유질을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90분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발견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